현의 진동, 그리고 막대 진동, 뭐 비틀림 진동, 종 진동, 그리고 막대 굽힘 진동, 이것들은 전부 예제들이 그 공간 좌표가 하나만 필요한 1차원 요소들입니다. X에 대해서 보의 임의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2차원 요소들, 그 현의 진동의 2차원이 막이고, 영어로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멤브레인. 그리고 보의 진동의 2차원 요소가 평판입니다. 그래서 막과 평판은, 막은 여러분 북 같은 건데 가죽 같은 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 대표적인 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 두들리면 진동이 일어나서 소리 나죠. 이 얘하고 차이는, 이 평판은 옆에서 잡아당기지 않아도 자기의 자체적인 굽힘 진동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유지가 되지만, 막은 바깥에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형태가 유지가 안 되죠. 그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밴딩 방향의 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바운더리 컨디션 상관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이 현의 2차원 요소다. 그래서 이 막의 진동 방정식을 갖다가 여기 그 적어 놓은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막의 횡방향 변이를 W라고 했을 때, 막의 X방향 좌표, Y방향 좌표,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그래서 이게 독립좌표가 3개가 되는 거죠. 공간에 대한 2개의 독립좌표와 시간에 대한 하나의 독립좌표. 그래서 원래 현의 진동에서는 Y에 대한 적은 없었고 X에 대한 것만 있어서, 여기 하나 빠지게 되면은, 여기 하나 빠지게 되면 Y에 대한 이쪽 항이 빠지게 되면 현의 진동하고 모양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막의 진동은 이 Y에 대한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현의 진동의 방정식이 그대로 이렇게 확대된 형태인 것을 볼 수 있고, 이때 여기 이 C값, 여기서 등장한 C값은 루트 로분의 타우 해서, 타우는 막의 단위 길이당 장력을 의미합니다. 그 실에서는 로분의 T였죠. 실의 현의 장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 길이당 장력이 되는 거죠. 타우. 그냥 장력이 아니고. 자,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질 때 현의 진동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쪽에서만 잡아당기고, 여기는 그냥 후리 상태로 놔둬도 얘가 형태가 유지가 되죠. 양쪽에서만 잡아당겨도. 그래서 여기 후리 상태로 놔준. 그러면 이때 경계 조건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에서는 변이가 0이다 하는 그런 경계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이쪽에 그 트랜스버스 방향의 그 포스가 0이 된다 하는 거죠. 이쪽엔 자유단위니까. 그래서 그 포스와 관련된 항이 이 항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현의 진동 할 때도 포스가 양쪽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 형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이 하나 또 작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바로 이 두 개의 조건이에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y가 b일 때, x가 0일 때, x가 a일 때. 그래서 변이가 0이다. 가로 고정단에서는, 세로 고정단에서는 힘이 0이 된다 하는, 이런 두가 해서 토탈 4개의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고 y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2개의 경계 조건, y에 대해서 2개의 경계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t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도 2개의 경계 조건, 일반적으로 우리 시간에 대한 경계 조건은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죠. 초기 조건, 초기의 변이, 초기의 속도, 이게 주어지죠. 그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과 이런 경계 조건이 주어지고, 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놈의 고유진동수들이 결정이 되죠. 경계 조건이 어떤 경계 조건을 가느냐에 따라서 고유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예를,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는 예제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도 나타나는 예제인데, 이런 그
x 2차원 요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풀이할 때 그 미분 방정식 풀이할 때 이렇게 변수 분리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변수 분리해서 풀이가 되면은 뭐 푸는 거고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변수 분리해서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w를 얘가 x와 y와 t의 함수니까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들의 곱으로 얘가 표시된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지 x, 라지 y, 라지 t 이놈을 갖다가 이제 원래 편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변수 분리까지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런데 이 형태가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의 자승, 즉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c분의 오메가로 표시하든 이걸 갖다가 뭐 감마로 표시하든 뭐로 표시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결국 나중에 그놈이 c분의 오메가로 표시하면 이 오메가를 표시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고 여하간 이쪽 항이 음수가 돼요. 음수가 안 되면은 앞에서도 그 동일한 얘기를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이게 음수가 아니고 양수라든지 0이 되면은 이 솔루션들이 전부 트리비얼 솔루션이 된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좌변은 시간만의 함수고 얘는 여기 우변은 공간 x와 y의 함수가 되니까 이게 같아지려면은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얘가 상수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방정식 얘가 얘하고 같다는 데서 요 식이 나오죠. c 자승 t분의 t 더블 프라임 t 더블 닷은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의 자승 이 식을 갖다가 풀이해 보면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이 된다. 즉 요 식의 해는 이렇게 되죠. t는 라지 t는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f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또 요게 컨스탄트가 돼야 된다. 라지 x분의 x 더블 프라임 플러스 라지 y분의 라지 y 더블 프라임이 이게 컨스탄트다. 이게 컨스탄트가 되려면 요 각각이 컨스탄트가 되는 수밖에 없다. 여기 하나라도 요 서로 간에 x와 y의 함수가 나타나 버리면 컨스탄트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지 x분의 x 더블 프라임이나 라지 y분의 y 더블 프라임이 다 컨스탄트가 되기 때문에 요 양쪽에서 라지 x분의 x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라지 y분의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의 자승이 된다 하는 식이 이 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같아지려면 양쪽이 다 음의 양수가 돼야 된다. 음의 양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양수가 안 되면은 또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음의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얘가 지금 모두 음의 양수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얘가 마이너스 알파 자승, 얘가 마이너스 베타 자승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자승 플러스 베타 자승이 c분의 오메가의 자승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라지 x분의 x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알파 자승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이게 상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좌변은 x만의 함수고 우변은 y만의 함수인데 같아지려면은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알파 자승, 얘가 베타 자승.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 자승, 얘가 마이너스 베타 자승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라지 x분의 x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알파 자승. 이 식에서 x 더블 프라임 플러스 알파 자승 x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의 해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형태가 a 사인 알파 x 플러스 b 코사인 알파 x 이렇게 된. 또 y분의 y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베타 자승이라는 식이에서부터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베타 자승 y는 0이라는 식이 유도가 되고 이거의 해는 역시 y는 c 사인 베타 y 플러스 d 코사인 베타 y가 된다. 자, x와 y를 곱한 게 이런 여기 두 개 항이 있고 여기 두 개 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 항으로 나타나죠.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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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네 개 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일반의 형태 이거 곱하기 얘까지 한 게 바로 W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 이걸 가지고 경계 조건을 살펴보자. 자, 이 문제에서의 경계 조건은 이 정사각형 막인데 그 정사각형의 네 변을 따라서 변이가 다 0이 되는 그런 경계 조건이에요.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0일 때도 0이 되고 x가 a일 때도 0이 되고 y가 0일 때도 0이 되고 y가 b일 때도 0이 되고 그런 네 개의 경계 조건을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x가 0일 때 w가 0이 된다는 이 경계 조건을 대입해 보면 여기다 x가 0 대입하면 sin 알파 x가 0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얘 둘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항만 남은 거죠. 여기 네 번째 항만 코사인 0은 1이니까 a3 sin 베타 y 플러스 a4 코사인 베타 y가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네 둘이 지금 이 그 A3, A4 Y와 상관없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A3, A4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A3, A4가 0이 된다는 조건이 나와버리고 그러면 얘네 둘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기 관계식에서 얘가 없어지고 얘 둘만 남은 거예요. 얘 둘만. 그래서 얘 둘만 써놓은 게 바로 뭐냐면 라지 XY가 A1 sin 알파 X sin 베타 Y 플러스 A2 sin 알파 X 코사인 베타 Y 이런 식만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저걸로 가보면은 여기다가 두 번째 경계 조건 그 x가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1이고 b가 1이에요. x가 1일 때 또 변이가 0이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다 대입해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이 나온다.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사인 알파가 0이 되든지 여기 있는 놈이 0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려면 y와 상관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a1, a2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앞에서 a3, a4도 0이었는데 a1, a2까지 0 돼버리면 그냥 0 돼버린다는 거죠. 뭐 0은 당연히 그 미분방 정식의 해이긴 하지만 그걸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무의미한 해다. 무의미한 해를 갖지 않으려면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은 n파이에서 n이 1, 2, 3, 4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간다. 0은 안 됩니다. 알파가 0 돼버리면 또 그 모든 해가 또 0이 돼버려요. 트리비얼 솔루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알파가 0은 안 되고 알파가 1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 풀 때 0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는 물리적 의미를 잘 생각해가면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조건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0이 되면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0까지 포함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0이 돼버리면은 아예 다 모든 항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0은 빼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값들만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로 방향의 첫 번째 경계 조건을 갖다가 즉 y가 0일 때 이걸 대입하면은 y가 0일 때 대입하면은 이 a2 sin 알파 플러스 a4 코사인 알파 x는 0 이런 저게 나오기 때문에 이 y와 상관없이 이 y가 아니라 이 x와 상관없이죠. 요거 x입니다. x와 상관없이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은 a2 a4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a2 a4가 따라서 A2, A4가 0이 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이미 A3, A4가 0이 된다는 저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A1밖에 안 남는 거죠. 앞에서 여태까지 따질 때 아마 앞에서 A3, A4가 0이라고 이미 적여놨고 여기서 거기에 더해서 A2, A4까지 0이라고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A2, A3, A4가 다 0이 되니까 A1만 항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여기다가 y가 이 식이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경계 조건 y가 1일 때 0이 된다는 조건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 식에서 a1 sin 알파 x sin 베타가 0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앞에 A1이 0이 돼버리면 이거 안 되죠. A1이 0이 돼버리면 트리비얼, A1, A2, A3, A4가 다 0이 되는데 A1까지 0 되면 안 되니까 얘는 0이 아니면은 그럼 얘가 X가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려면은 사인 베타가 0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타가 M파이가 된다 해서 M도 역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무한대까지 이것도 M도 0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0이 돼버리면 또
사인 베타 이게 0이 돼 버려 가지고 항상 0 돼 버리죠. 이 항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항이 날아가 베타가 0 돼 버리면 이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알파는 n파이가 되고 베타는 m파이가 돼요. 그래서 알파와 아까 앞에서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앞에서 말이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었죠. 요거 알파 자성 플러스 베타 자성은 C분의 오메가 자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n파이의 자성, 요게 m파이의 자성은 C분의 오메가의 자성에서부터 오메가 값들이 m과 n 값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그 결정되는 값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값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m과 n에 대해서 이 고유진동수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오메가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왜 고유진동수입니까? 오메가가 앞에 여러분이 이 t에 대한 식을 유도했을 때, t에 대한 식을 유도했을 때 이렇게 됐죠. 이렇게 t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되잖아요. 이게 오메가가 얘가 고유진동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고유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고유진동수가 m과 n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m이 1이고 n이 1일 때가 첫 번째 고유진동수. m이 1이고 n이 2일 때나 m이 2이고 n이 1일 때나 두 개 다 똑같은 고유진동수죠. 그래서 그런 고유진동수 또 두 개 페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그 두 개가 중군으로 존재를 합니다. 중군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순서대로 쭉 나눠. 그 다음에 m이 2고 n이 2고 그 다음에 m이 2고 n이 3이고 m이 3이고 n이 2고 m이 3이고 n이 3이고 이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고유진동수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해서 순서대로 나오게 된다. 자, m과 n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모드 쉐입은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여기 m파이와 n파이를 집어넣으면은 그놈의 형태가 여기 a는 매그니튜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빼고 모드 쉐입은 그냥 비율이니까 여기 앞에 상수가 뭐가 붙든 상관없죠. 그래서 sin n파이 x sin m파이 y 이게 이 고유진동수에 상응하는 모드 함수, 고유 모드 함수예요. 모드 함수. 그래서 고유진동수와 고유 모드 함수가 이렇게 정사각형 막에 대해서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고유 함수, 모드 함수가 주어지면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리스판스들이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리스판스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된 형태가 바로 이 형태죠.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그게 여기 있는 이건 시간 t에 대한 함수죠. t에 대한 함수. mn이 막 변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m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해서 이것들의 컨비네이션으로 그 형태에 따라서 이 ANM과 BNM 값이 얘가 변하겠죠. 얘네들이 임의의 리스판스가 표시될 수 있다. 항상. 그래서 1차원일 때 우리가 모드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저걸 구할 수 있다. 그랬고 여러분이 그 이산계를 다룰 때는 모드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리스판스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드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게 연속계가 되면은 모드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리스판스들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반 해가 다 표시될 수 있다. 어떤 해가 됐던 간에 이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초기 조건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초기 조건으로부터 요 값과 ANM과 BNM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후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요 두 개의 값을 갖다가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막의 진동의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를 구할 수 있다. 막의 진동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양쪽 변은 힘이 0이 되는 그런 경우도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의 진동을 다뤘고 평판의 진동
평판의 진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의 진동을 다룰 때, 굽힘 진동을 다룰 때 평판은 보의 2차원 요소라고 그랬으니까 보의 굽힘 진동을 다룰 때 x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이고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었는데 이제 평판 같은 경우는 x뿐만 아니라 y 두 개의 공간 변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4차, y에 대해서 4차. x와 y가 곱해져 있는 이렇게 4차.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가 이렇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요 4차 항. 요런 항까지 이렇게 구해진 요런 방정식으로 형태로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y에 대한 미분항들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리면은 요 DE가 밴딩 리지디티 EI하고 만일 같다 그러면은 그게 보의 굽힘 진동 방정식하고 똑같죠. 이 DE가 EI하고 같으면 역률 곱하기 면적 모멘트. 근데 실제로 이 DE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은 12 역률 2 곱하기 12분의 1-U자승분의 H자승에서 원래 이 I 값이 뭐냐면 12분의 BH 삼승이죠. 12분의 BH 삼승에. 근데 이거는 저 x와 y 방향에 있으니까 여기 b가 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b가 저절로 여기 y에 대해서 적분하게 하면 b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냐면 2i하고 아주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1-U자승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U가 보통 0.3에서부터 0.5 사이, 0.2에서 0.5 사이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퍼센트 B. 그래서 결국은 얘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1보다 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2i 값보다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평판 이론을 쓰게 되면은 보 이론을 쓸 때보다 강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강성이 더 커져. 같은 형상을 놓고 평판 이론을 써서 진동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 이론을 써서 진동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어떤 형상이 이게 평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길쭉하고 보라고 보기에는 또 이렇게 너비가 상당히 넓고 이래서 평판으로 써야 될까 보로 써야 될까 해서 평판 이론으로도 구해보고 보 이론으로 구해보면은 실제 그 실험에서 구해진 값은 평판 이론에서 구한 값과 보 이론에서 구한 값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정도에. 그래서 어떤 이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 왜냐면은 앞에서 본 것 같이 이 평판 이론에서 사용되는 D라는 값이 바로 2i를 갖다가 1-U자승으로 나눠준 그런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U자승 얘 때문에 그렇다. 얘가 0.2라고 그러면은 이게 U자승이 0.04잖아요. 그럼 이게 0.96분의 1이에요. 0.96분의 1이 되니까 거의 이 1-U자승분의 1이라는 게 거의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 1-U자승분의 1이라는 게 1에 거의 비슷한 숫자죠. 그래서 2i하고 아주 비슷한 숫자예요. U가 그러면. 근데 U가 점점 커질수록 U가 예를 들어 0.3 정도 된다. 일반적인 금속재 같은 게 0.3 정도 되는데 0.3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0.3의 자승은 0.09죠. 그러니까 0.91분의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요. 강성이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강성이 10%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 루트를 씌우면은 1.1의 루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1.1의 루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내추럴 프리퀀시는 또 그거보다 더 차이가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고진동 특성으로 볼 때. 자, 여하간 평판의 진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 이런 막의 진동 방정식이나 평판의 진동 방정식도 구하려면 여전히 여러분이 배운 저거는 한 가지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릴 때 보통 1차원적인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만 많이 그려봤지 이게 X와 Y 방향으로 두 개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 잘 그려보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2차원 이상의 이런 연속계 요소를 그려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건 상당히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면은 또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치 여러분 이산계에서 라그랑지 방정식이 있듯이 연속계에도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하간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면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주어지는 또 경계 조건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x에 대해서 4차, y에 대해서 4차, t에 대해서 2차.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 x에 대해서 4개, y에 대해서 4개가 나와요. 일단 한 바운더리에서. 그래서 평판이 있다 그러면은 이 경계 조건이 말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경계 조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정단에서 변이가 0이 된다 또는 슬로프가 0이 된다 이런 경계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자유단에서는 모멘트가 0이 되고 프리 상태니까 또 전단력도 0이 되고 시어 포스도 0이 되고 이런 경계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평판 이 4개 변에 대해서 다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계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길이가 A, B인 평판이 있다 그러면 경계 조건이 이렇게 8개가 나와요. 8개가. 여기 4차니까 X에 대해서 4개, Y에 대해서 4개. 그래서 8개가 나오고 물론 시간에 대해서 2개의 경계 조건, 즉 초기 조건 2개까지 합쳐서 토탈 10개의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경계 조건이 나타나는 게 되죠.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이 8개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평판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함수가 구해지는 그런 적이 된다 이거죠. 뒤에다가 딱 대고 서 있으면은 서서도 자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는 과정은 이 평판이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풀어놓은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예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게 무차원 고유진동수라는 겁니다. 무차원 i. 이게 오메가 i가 i번째 고유진동수인데 요 값을 여기 루트 d분의 로 h a 4승 a는 요쪽 가로 방향의 길이에요. 가로 방향의 길이. 요런 걸로 요걸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무차원수가 돼요. 무차원수가. 이거 무차원화하는 과정들도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차원화를 하게 되면은 같은 비율의 평판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무차원화된 저기 나온다. 그래서 무차원 첫 번째 고인동수가 3.43. 이건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5일 때요. 5대 1일 때. 5대 1일 때. 그래서 첫 번째 모드는 그냥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0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굽힘 진동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고유진동수는 얘가 이 무차원 고유진동수가 21.44. 자, 무차원 고유진동수가 21.44면은 실제 고유진동수는 어떻게 보냐, 오메가에는 어떻게 보냐면 21.44에다가 얘를 나눠주면 돼요. 이 값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로 단위 면적당 질량, 평판의 h, 평판의 두께, 평판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굽힘 강성값, d 값, 이걸 다 그 평판에 대해서 주어지니까 그 값으로 여기서 구한 3.43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그 평판의 실제 그 차원이 있는 고유진동수 값, 라디안 퍼 세크가 구해져요. 라디안 퍼 세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한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보다 거의 6배 정도 위가 있죠. 위에 가서 있죠. 6배 정도 위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고정단인데 여기서도 변이가 0이 되는 이런 게 나타나요. 보일 때는 노달 포인트라는 게, 노드점이라는 게 있었죠. 절점. 변이가 0이 되는 한 점이 있었는데 평판이 되니까 평판에서는 이렇게 선을 따라서 변이가 0이 되는 이런 게 존재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노달 라인, 절선이라고 합니다. 절선. 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얘는 2차 굽힘 모드라 가지고 보에서의 2차 굽힘 모드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했다가 여기서 0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3차 고유진동수는 비틀림 모드가 나타나요. 이렇게 있는 놈이 이렇게 비틀림 일어난 평판이. 그래서
그 변이가 0이 되는 게 이 중앙선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중앙선에 존재. 이게 절선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고진동수는 보의 3차 고진동수처럼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간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그래서 여기서도 0이 되고 여기서도 0이 되고. 그래서 절선이 두 개가 나타나죠. 물론 이 고정단들도 절선이라고 하면은 3차 굽힌 모드에서 3개의 절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정단까지 변이가 0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드 하면 이번에는 굽힘과 비틀림이 서로 커플돼서 나타나는 이런 모드가 있어요. 굽힘과. 그러니까 두 번째 굽힘 모드하고 첫 번째 비틀림 모드가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는 이런 그 모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차원 고진동수는 34.13, 60.09, 104.42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구한 것과 유사한 과정들을 통해서 특성 방정식 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산계의 감쇄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연속계에도 감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계에도 보나 뭐 현이 됐던지 막이 됐던지 평판이 됐던지 그 안에 비스코일라스틱한 그 점탄성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동하면서 점점 진동이 줄어들고 그 미케니컬 에너지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로 바꿔버리면서 얘가 진동이 줄어들죠.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류로 바뀌기도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전류로 바뀌어요. 그게 유명한 피에조 현상입니다. 피에조 현상이 전류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피에조 현상을 통해서 전류 발생하는 그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여기에 그 변이가 또는 뭐 가속도가 얼마나 발생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알아내는 그게 바로 센서들이에요. 센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그런 변환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거꾸로 그 운동의 크기를 갖다가 측정해내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아예 일부러 조장하기도 해요. 어떤 거는 전류로 많이 뽑아내 가지고 전류로 뽑아내 버려요. 그래서 저항을 달아 가지고 저항으로 아예 그걸 미케니컬 에너지를 뽑아내기도 해요. 전류로 빨리 트랜스포. 그럼 그게 댐핑 역할을 해주죠. 댐핑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개념들도 있습니다. 댐핑을 통해서 진동을 줄여줄 때. 자,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속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정식을 구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항상 나왔었던 걸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그게 현의 진동이 됐던 막대의 종진동이나 비틀림 진동이 됐던 굽힘 진동이 됐던 또는 앞에서 나왔던 막의 진동이 됐던 평판의 진동이 됐던 T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방정식이 얻어졌었어요. T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T에 대해서 감쇄가 하나도 없을 때 계속 진동하는 T 이 방정식이고, 감쇄가 있다고 그러면은 앞에 이상계에서도 배웠듯이 이런 항이 끼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E제타 오메가라는 이런 항이 끼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앞에 이상계 배우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연속계에 대해서도 점탄성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쇄가 존재한다면은 이런 항을 끼워 넣음으로써 그 연속계의 감쇄를 갖다가 고려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제타만 구하면 되니까 이 제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게 모드 감쇄법에서 피크의 하프 포인트를 구함으로써 이 제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단 말이에요. 실험적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자. T는 이렇게 변한다고 모델링을 하자 이거죠. 처음부터 아예 T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연속계는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좌표 외에 공간에 대한 독립 변수들을 가지니까 1차원 요소는 하나 같고 2차원 요소는 두 개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니까 그 다른 것들은 원래 그것대로 하되 시간에 대해서는 요 방정식을 쓰자. 즉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t 이게 이제 감쇄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죠.
감세가 없다면 이 제타가 0이 돼서 여기 있는 놈이 1이 돼. 익스포넨셜 값이 1이 돼 버려서 이것만 있는 게 원래 여태까지 구한 거 보면 a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a와 파이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값이었잖아요. 근데 감세가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t가 여기 항상 붙는 거죠. 감세. 제타만 알면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연속계의 리스판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반해는 어떤 종류의 리스판스가 됐던 간에 모드 함수, 이게 un이 모드 함수예요. 이 1차원 그 연속계라고 하면은 x만의 이런 모드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앞에 이놈이 바로 이놈이 들어가는 거죠. 이 tt 시간에 대한 함수와 공간에 대한 함수의 곱 이거의 썸메이션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1차원 리스판스는 이 지금 여기서 구한 타임 리스판스 그 감세를 포함한 타임 리스판스와 모드 함수의 이 곱으로 즉 모드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운동방 형식에 대입해 가지고 여기 필요한 이 값들 an 값들을 갖다 구하면 된다. an 값과 이 파이 n 값들을 갖다가 다 구하면 된다 하는 거죠. 초기 조건만 알면은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해서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드 감세를 이용해서 감세 효과까지 고려한 연속계의 반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는 그 감세와 관련된 감세값 제타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 값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이 피크 전후에서의 하프 파워 포인트를 구해서 그 샤프니스를 구해 가지고 Q 팩터를 구해서 감세 값을 갖다 구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보다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드 감세를 같은 걸 쓰면은 제일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자유진동에 대한 얘기고 강제진동이 되면 어떻게 되나? 연속계가 있는데 거기서 외부로부터 막 그 힘이 가해졌다. 연속계. 그러면 그 리스판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현해 진동 예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현해 진동 문제를 가지고 그걸 따져보자. 그 현해 진동에서는 원래 뭐만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 식을 보면은 이 현해 진동식으로부터 온 건데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만 있었어요. 현해 진동에서는 여러분이 했을 때 자유진동에서. 근데 거기에 댐핑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점탄성 그 특성에 의한 것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에 1차 항이 끼어 들어갔어요. 이게 댐핑 감마가 댐핑과 관련된 그런 항이고 모드 감소와 관련된 항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놈은 바로 외력, 가진력이에요. 가진력.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이에요. X에 따라서 T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가진력. 이방정식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예를 들어서 이 fxt가 이렇게 주어졌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시간이 0일 때 충격이 주어진다는 뜻이고 어디에 x가 0.25l의 위치에 단위 임펄스가 딱 주어지는 그런 외력이에요. 그런 외력. 임펄스가 시간이 0일 때 x가 0.25l의 위치에 단위 충격이 딱 가해지는 그런 그런 가진력이에요. 그랬을 때 이 리스판스가 y를 구해라. y는 x와 t의 함수인데 그 x와 t의 함수인 y를 갖다가 구해라 하는 게 여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 여러분. 자, 이 현해 진동에서의 우리가 모드 함수는 앞에서 구했어요. 그 모드 함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sin L분의 n파이 x였어요. sin L분의 n파이 x가
모드 함수예요. n이 1, 2, 3, 4, 5, 6, 7, 8, 9. 여기 이렇게 내가 이 강의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드 함수였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탁 여러분 눈초리를 보면은 저런 새로운 사실이 어디서 있었던 거지 하면서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 다 했습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라 한 2주 전, 1주 전에 했나? 다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새로운 걸 보는 듯한 눈초리를 보지만. 자, 이 모드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서 했던 어떤 리스판스든지 모드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함수들은 그러니까 리스판스 함수를 포함해서 모든 함수들은 모드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그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썸메이션 C sin L분의 n 파이 x. 근데 이 C가 이게 T에 대한 함수, CNT가 T에 대한 함수예요. 이런 형태로 항상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위에 있는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얘를 대입한다는 건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항도 나오고 편미분항도 나오고 공간 x에 대한 두 번의 편미분항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정리한 식이 이 식이에요. 이게 우변이 여기 나오는 우변이 바로 이 가진력이고 여기에 대입해서 나온 거예요. 대입해서 나온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면은 이 방정식 풀었다 할 수 있냐면 CN을 구하면 되는 거. CN을 구하면은 바로 내가 해를 구한 거죠. CN을 구하면. 이걸 풀어서 이 식을 풀어서 C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CN을. 자, 근데 이거 다이렉트하게 못 풀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CN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sin L분의 K 파이 X를 곱해요. 양변에다 여기다도 sin L분의 K 파이 X를 곱하고 여기도 sin L분의 K 파이 X를 구해서 양변을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L까지 sin L분의 K 파이 X와 sin L분의 N 파이 X는 K하고 N이 같지 않으면은 서로 직교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직교성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이 돼 버려요. K하고 N이 0일 때만 같을 때만 0이 안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sin L분의 K 파이 X를 곱해 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요거 항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N이 K가 될 때 그 항만 이렇게 남은 거죠. N이 K가 될 때 이 안에 있는 놈만 남고 그다음 나머지는 요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L까지의 sin L분의 K 파이 X 곱하기 sin L분의 N 파이 X L과 K가 같을 때 그놈의 자승 항만 남는 거죠. 그거를 이 적분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쪽도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런 값이 얻어진다. 여기서 보면 여기 사인 이쪽 우변항 같은 경우는 sin L분의 K 파이 X를 곱해가지고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게 되면 델타 X 마이너스 0.25L 곱하기 sin L분의 K 파이 X를 곱하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델타 함수가 인테그랄 델타 함수 델타 T FT DT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델타 T 마이너스 A 곱하기 FT의 DT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FA가 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 마이너스 0.25L 곱하기 sin L분의 K 파이 X 인테그랄 하면은 이 X가 0.25L을 여기다 더한 놈이 바깥으로 그냥 적분 결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놈이 바로 이 놈이죠. sin 4분의 K 파이가 바로 그 놈이죠. sin 4분의 K 파이. 그래서 요 항이 나온 거예요. 요 델타 T는 그냥 남아 있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남아 있고, 공간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이 식이 뭐예요? C의 시간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제 상미분 방정식. 일자유도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이 C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이 이게 X라고 그러면 X 더블 닷 플러스 C X 닷 플러스 여기 KX는 FT 이런 식이잖아요. 풀 수 있죠. 이거 푸는 거는 벌써 앞에서 다 배웠죠.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이상계에서 다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C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CK 값을. CK 값을 구하면 그놈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바로 그놈이 바로 가지내는 연속계의 리스판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걸 갖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속계의 리스판스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실제로는 많이 풀어봐야 하는데 약간 요 범위가 학부의 4학년에서 대학원 1학년 사이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학원 가서 여러분이 구조동력학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테크닉을 많이 배워서 실제로 구조물의 동적 반응 이런 걸 갖다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이걸 갖다가 연속계의 동적 반응을 갖다 구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런 방법을 이게 assumed mode method라고 부르죠. assumed mode. 이렇게 모드를 assume해서 그러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고 놓고 그놈을 대입해서 요 코에피시언트들을 구함으로써 리스판스 반응을 갖다 구하는 이런 방법을 assumed mode meth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 모드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진동수와 모드 함수를 구하나, 또 연속계에 대해서 감세까지 고려한 제너럴 리스판스, 가진력이 주어졌을 때 제너럴 리스판스 일반해를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거를 갖다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6장의 연속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7장 다음 시간하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종강이 될 텐데 그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7장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장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험.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교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실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교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이론적인 내용들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연유로 이 교재가 채택이 됐고, 그래서 다음 시간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7장 내용을 갖다가 강의할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말고사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6장 내용 했는데 6장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 질문 먼저. 159페이지.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다 이해가 안 가? 요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현의 진동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종진동 문제를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종진동. 자, 이 종진동 문제에서 보면은
얘 한 번 미분한 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놈이 뭐하고 같다고 났냐면 거기 작용하는 종방향 힘과 같다고 났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의미는 그쪽에 힘이 0이 된다는 얘기하고 같다 이거야. 그래서 막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 응? 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 된다는 거하고 같은, 어? 장력이 0이 된다는 거하고 같은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로프가 0이 된다는 그런 저게 거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161페이지. 여기서 어, 어. 더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어, 어. 여기다가 거기서 원래식에다가 잘 보면 알겠지. 빼먹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 어, 어. 여기 알파 베타에 m 파이가 들어가니까 c가 가면서 파이를 빼먹은 것 같다. c 파이. 요 사이에 파이. 어, 빼먹을 수 있어. 64페이지? 164페이지. 음, 음.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거는 이 자유진동에 대한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이 리스판스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얘기할 때는 외부로부터 가진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저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 이건. 그러니까 가진이 그러니까 어, 이 자유진동 내용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오메가 D가 저이 댐핑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그 여기서 보면 말이지, 여기 앞에 있는 그 모드 함수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 고진동수하고 여기 이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 이 앞에 있는 놈이 뭐가 돼도 상관없는데, 그 함수가 요거에 의해서 요 방정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요 방정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그런 그 리스판스다 이거지 이게. 그거에서 구해지는. 그래서 지금 요거에 의해서 구해지는 그 리스판스가 이게 왜 오메가냐 이거지 지금. 이게 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원래 요 리스판스가 앞에서 구했을 때 여기 오메가 D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왜 그냥 오메가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지 지금. 그거는 상당히 요거 내가 체크를 해서 내가 알려줄게. 여기 아마 내가 빼먹었을 수도 있어. 여기 있는 거를 이것도 빼먹었을 수도 있어. 음, 음, 맞아. 음, 다음 시간에 요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한 건지 점검해서 얘기를 해줄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또 다른 질문.
음, 시험 시간? 시험 시간은 뭐라고? 네가 물어보는 게 시험 시간이야, 시험 시각이야? 그러니까 시험 시각이 언제냐고? 그거는 뭐 저 우리 수업 시간으로 하면 되지. 우리 수업 시간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 그거를 해볼래. 이게 왜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음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그게 음수가 안 되면은 응? 여기서 봐. 얘가 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자승이 얘가 저 음수였기 때문에 이게 알파 자승이 된 건 플러스 알파 자승. 얘가 만일에 마이너스 알파 자승이 되면은 양수라면은 라지 x가 뭐가 되겠어? 익스포넨셜 알파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가 된다고. 그런데 그 놈이 항상 0이 되려면은 앞에 두 놈이 다 0이 돼 버려야 돼. 어. 당연히 이게 0 돼 버리면은 그냥 ax 플러스 b가 돼 버려 가지고 또 a, b가 다 0이 돼 버리고. 똑같은 논리야. 앞에서도 똑같이 설명했었던 거 똑같은 논리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적 없습니까? 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